이번 사이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 중첩되는 PA 구조를 고려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말 바꾸는 트럼프식 관세 정책, 다음은 또 어떤 제스처를 보일지, 또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 겁도 나고 짜증도 납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트럼프발 관세는 이미 발효가 되었고 중국과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예고했지만 시장 자체는 추가적인 급락 없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기존의 악재가 조금은 무뎌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어제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면제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자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건 관세는 협상의 무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즉 불확실성은 당연하게 악재죠. 하지만 악재가 현실화가 되면 오히려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월 7일에서 8일 아주 중요한 암호화폐 서밋 일정이 다가옵니다. 또한 미국의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서밋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서밋에서 나올 정책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시점입니다. 추가적인 완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빌드업을 기대해볼 만한 시점인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하락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모두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비플릭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술적 분석도 있고 매크로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모든 근거를 종합해보고 결정적인 저의 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근거, 암호화폐 서밋. 3월 7일부터 8일 사이 최초의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몇 가지 카더라 정보를 통해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번 암호화폐 서밋에서 세금 관련해서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세금 관련 루머인데요. 익명의 개발자 마구 PhD가 올린 트윗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이상 보유한 미국 기반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구 PhD라는 인물은요. X에서 56,000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인물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나름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내용의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주요 인사들이 모여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해당 내용을 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더라니까 팩트체크는 아직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암호화폐 서밋이라는 게 사실 큰 발표라는 그런 맥락보다도 처음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꽤나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중대한 호재성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들을 완화적인 흐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빌드업들이 좀 깔려지길 바래 봅니다. 두 번째 상승 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도 상승 여력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안 그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곧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비트코인과 위험 자산은 당연히 수요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원자재의 가격이 안정되고요.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스, 곡물 가격의 상승이 완화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 특히나 미국에서도 그렇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고요. 저금리 시대는 유동성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두 국가는요, 전쟁 중에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급증했었습니다. 종전 후에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사용량과 보유량이 당연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근거, 테더 도미넌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테더 도미넌스의 4시간 차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보스가 있죠. 해당 보스라는 것은 기존 추세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MSB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크 같은 경우에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보스 MSB가 나타났지만 해당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형성하기 이전에 저점을 초크하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가 먼저 나타났었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추세가 반전 신호가 나타나면 앞전 OB 구조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금 되돌림이 발생하는데요. 이 되돌림 과정에서 앞전에 있던 FVG까지 해소를 해주거나 혹은 OB 구조까지 해소를 해주고 다시 본연의 방향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자료는 제가 3월 4일 날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자료이고요.
캡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현재 테더 도미넌스의 차트는 작도를 했던 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폭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테더 도미넌스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오더블럭 구조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수치적으로는 4.6포인트 정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조금 더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점을 형성하기 직전에 생긴 저점이 주 포인트고, 통상 이렇게 MSB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추세가 역전된다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3월 4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에도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은 최고점 MSB는 나왔으니 방향은 하방이 맞고, 비트와 디커플링 지표인 만큼 추가적으로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제자 말씀드린 내용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비트코인 30분짜리 데이터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더불어서 CVD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드렸고, 현물과 선물 CVD가 동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과 OI 미결제 약정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규 진입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펀딩비 같은 경우에도 과하지 않은 상승 과정에서 리테일, 개미들의 롱 포지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띄워드렸고,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자, 저항점을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얀 색깔로 짝대기를 그어놨습니다. 먼저 93K 수준에 앞에 있는 오더블럭 구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93K 수준을 돌파해서 안착해주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93K를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96K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지금은 타겟 포인트로 설정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대 96,000달러는요 현재 굉장히 중요한 큰 추세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약세 구조의 원천적인 길목인 96,000달러 돌파 이전에는 시장의 큰 추세의 변곡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도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익절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승 근거 체크하겠습니다. 하락장을 끝낼 가능성이 있는 이평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평선인데요. 2월 1일부터 시작된 하락 파동이 끝나기 위해서는 4시간 차트에서의 200 이평선을 돌파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값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꽤나 러프하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도 관점은 동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나 시장의 평균값은 내려오기 마련이죠. 그 당시만 해도 96K, 즉 96,000달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도 96,000달러를 돌파해야 새로운 상승장으로 패턴이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 가격대가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시간의 축에 따라서 현재 실시간 관점에서는 94,200달러 수준을 돌파를 해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퍼포먼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균값이 내려온 만큼 주요 심리의 전환점도 지금 좀 내려왔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만 올라와 주면 시장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 94,200달러도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승 근거, 암호화폐 서밋 일정.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상승 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전쟁이 종료가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큰 폭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수요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근거, 테더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는 프라이스 액션의 구조적으로 현재 4.6포인트까지 충분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상승 근거, 시장의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가까워졌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하락 파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시간값을 계산해 봤을 때 4시간 차트의 200 이동평균선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값과 가장 일치하는 수치다. 그 가격대는 94,200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92K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94.2K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여러 온체인 데이터와 각종 PA 분석을 해본 결과 당장은 숏 버튼은 좀 빼두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구조 80K를 이탈하는 순간 내도 공포에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94K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를 받아가는 과정이고요. 최소 96,000달러까지는 한 번쯤 테스트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K에서 살 거야. 65K까지 떨어지면 살 거야.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정서에 딱 맞는 가격대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충분히 DCA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매매 방식에 대해서는 적은 비중으로 틈틈이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은 키워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해당 방법을 체득하고 나서부터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저의 관점 정리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